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지털 디자인, 베릴로그 HDL을 이용한, 디지털 디자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번에, 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칩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그래서 아이디어 구상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스펙 같은 거 결정한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그 베릴로그 코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신세시스, 뭐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이제 뭐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이런 실물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FPGA를 빠르게 FPGA로 구현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동작을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툴들이 있고, 네,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계층적 자, 계층적 뭐 모델링 개념,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직접 회로를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아주 간단한 것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상당히 이제 크고 복잡한 것을 만드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을 다룰 때, 어떤 계층 구조가 생기게 되고,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탑다운, 바텀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네, 탑다운은 탑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요 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합니다. 탑 블록에서 섭 블록을 만들고, 이 중간이죠. 그 다음에 립셀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 그런 것을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텀업은 반대죠. 이렇게 이제 바텀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가장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모아서 중간을 만들고, 중간들을 또 모아서 이제 탑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바텀업 탑다운 방식이 있고, 요게 이제는 뭐, 그죠? 요게 이제 리프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나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뿌리라면은 여기가 뭐 약간 이제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브랜치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이제 리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리프가 되고, 뭐 여기를 루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탑다운 설계와 바텀업 설계를 예를 들면 실제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4빗 리플 캐리 카운터를 만든다고 할 때, 그죠? 요게 이제 뭐 그냥 간단한 이제 직접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뭐 카운터니까 이제 뭔가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탑다운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카운터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우리가 만들려는 게 카운터이기 때문에 이제 카운터를 만든다라고 해서 요 놈을 먼저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이제 중간 정도의 어떤
그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단위 리프셀로 이런 순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이게 지금 카운터인데 4빅 카운터인데 요 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 T 플립플롭, 여기 TFF라고 되어 있는 요 T 플립플롭이라는 중간 덩어리를,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T 플립플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 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요건 이제 D 플립플롭인데, D 플립플롭은 또 그 다음에 만든다, 뭐 이런 순서대로 위에서 내려가는 게 탑다운이고, 바텀업은 이제 반대입니다. 요걸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요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카운터를 완성하는 방식이 바텀업이죠. 네, 어떤 방식이 좋은 걸까요? 바텀업과 탑다운과 바텀업 중에서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편하고 좀 이제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것들마다 더 적합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탑다운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바텀업이 적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인데, 개인 취향인데 참고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하여튼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도 뭐 적당한 걸 선택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모듈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듈은 그냥 어떤 단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설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지적 회로를 만든다는 것은 모듈들을 모아서 더 큰 모듈을 만들고, 그죠? 작은 모듈을 모아서 큰 모듈을 만들고, 그것도 모아서 좀 더 큰 걸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키워 나가는 그런 결국 이제 모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직접 회로 설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VHD에서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결국 이제 모듈이라는 거,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베릴로그 코드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간단한 베릴로그 코드를 작성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뭐 좀 이제 계속 만나겠지만, 모듈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듈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그 다음에 모듈 이름 쓰고, 터미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죠? 요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입력으로 어떤 것이 있고 출력으로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 놓는 것이 첫 번째 줄에서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름이 뭐고 이제 그게 다른 놈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d 모듈이라는 키워드로 끝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내용을 적어 넣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뭐 요런 내용을 갖는 어떤 덩어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저기 카운터에 그 중간 덩어리로 나왔던 게 T 플립플롭이었는데 요 놈을 만든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모듈 T 언더스코어 FF 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입력, 출력, 터미널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Q라는 놈이 있고 CLK가 있고 리셋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이제 외부와 뭔가 소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라든지 뭐 내부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엔드 모듈로 끝내주면 그게 이제 T 플립플롭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떤 T 플립플롭이라는 직접 회로의 어떤 단위 작은 뭐 하여튼 회로를 설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그 베릴로그 HDL과 VHDL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쪽이 VHDL입니다. 여기 이제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베릴로그예요. 로그 자,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FF라고 되어 있는 이제 플립플롭을 베릴로그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 VHDL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요게 이제 그 가장 뭐 대표적인, 저는 뭐 이거 이외에 HDL은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간에 뭐 두 개인데, 저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에서는 요 언어를 사용을 했었고 회사에 가자마자 바로 그냥 베릴로그를 썼고 지금까지도 이제 베릴로그를 주로 쓰고 있죠. 자, 일단은 장단점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좀 일단 베릴로그를 먼저 말씀드리면 베릴로그는 보면 알지만 간결합니다. 왼쪽에 비해서 되게 짧고요. 같은 내용을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요것도 사실은 뭐 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한 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줄이라기보다 하여튼 반복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되게 간결합니다. 그냥 뭐 자, 리셋이 있으면 뭐 그냥 요 값을 Q에 넘겨라. 그걸 갖다가 요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자, 베릴로그는 간결하다. 그리고 뒤에서 여기는 약간 그게 잘 안 보이지만 C 언어와 되게 비슷합니다. C 여기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뭐 조건문이라든지 뭐 반복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C하고 똑같아요. 뭐 그런 면인데 베릴로그는 많이 다릅니다. 얘는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다른 언어인 것이고 그 약간 이제 뭔가 저기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놈은 이제 약간 이제 간결하고 효율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고 VHDL은 좀 이제 그 되게 뭐랄까 디테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정말 쓸 일이 있을까 싶은 것까지도 막 만들어 놓은 게 VHDL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그 변수의 값을 시그널의 값을 베릴로그는 몇 개 없습니다. 0이거나 뭐 1이거나
이게 잘 안 보이네. 쓰기가 힘든데, G나 뭐 X나 뭐, 이렇게 이제 한 4개 정도의 값을 가지는데, 요 놈은 아마 변수의 그 값이 열 몇 개가 넘어, 열 몇 개일 거예요. 아마 무슨 뭐, 하이니, 로우니, 위크 하이, 뭐, 위크 로우 해가지고, 그런 걸 도대체 뭐에 쓰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 BHDL이고, 그래서 빈틈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언어가. 그래서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연구소나 학교, 이런 데서 좀 이거를 선호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고요. 베릴로그는 이제 그냥 산업체,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언어는 이제 베릴로그입니다. 이것도 뭐 개인 취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릴로그를 좋아합니다. 간결하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 모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모듈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직접으로 설계다. 그래서 베릴로그로는 정확히 모듈을 만드는 것이고, 뭐 용어가 좀 달라요. HDL에서는 엔티티라고 합니다. 엔티티를 만드는데 뭐 그죠? 엔티티를 만드는데 뭐 모듈이나 엔티티나 이제 비슷한 개념이고요. 뭔가 이런 이제 자그마한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만들고 그걸 엮어서 뭐 이제 큰 덩어리 최종적으로 이제 탑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직접으로 설계를 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듈을 설계를 할 때 그 앞 페이지에서는 제가 뭔가요, 모듈의 이제 첫 번째 줄, 뭐 이름이랑 뭐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마지막에 엔드 모듈로 끝난다라고 하는데, 요 이제 내용이 됩니다. 요 내용을 채워넣는 방식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묘사하는 묘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수준이 대략 그냥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 레벨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요런 레벨이 있고요. 요런 레벨로 여기에다가 뭔가 기술을 하는 방식이 있고, 요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여기에다가 뭐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고, 개인 레벨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요 레벨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개인 레벨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레벨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럴 레벨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게 가장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그렇죠. 근데 이제 3번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3번 방식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또 편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섞어서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1번 방식을 써서 여기 모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하는 것도 뭐 괜찮고, 비헤이비어럴로 하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데 이제 다 각자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비헤이비어럴 레벨은 설계 알고리즘을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그죠? 그래서 어떤 행위라고도 하는데, 뭐 하여튼 어떤 동작을 그대로 적는 방식을 이제 비헤이비어럴 또는 뭐 알고리즘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는 데이터의 흐름을 적는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 어떤 저장소 사이를
이제 레지스터는 이제 약간 이제 메모리 비슷한 겁니다. 그 작은 어떤 저장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인데, 고놈에다가 고놈과 고놈 사이를 이제 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연산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데이터 플로우 레벨입니다. 그리고 게인 레벨은 그냥 이제 게이트들을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게이트는 이제 이런 놈을 게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요거 이제 엔드 게이트, 뭐 오어 게이트, 뭐 인버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일 먼저 좀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스위치 레벨은 뭐 지금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데, 자, 인스턴스가 상당히 이제 좀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좀 약간 구분을 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모듈이라는 모듈입니다. 모듈이고요. 모듈과 인스턴스가 다른 것인데, 이것을 이제 좀 설명하자면, 일단은 이제 모듈은 그 뭔가를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그 덩어리, 그죠? 작은 어떤 설계의 단위를 모듈이라고 한 거고요. 인스턴스는 그 모듈을 이용해서 생성한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놈이 결국 이제 객체라는 게 그죠? 이제 뭐 모듈을 호출해서 벨로그에서 이제 그 모듈이라는 거는 어떤 템플릿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듈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개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뭔가 이런 어떤 그 동작을 한다, 또는 이제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가진다 라고 해서 뭔가 설계를 한 것이고,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실물을 만들어내야만 이제 그게 뭔가 어떤 실제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가 실물이고 모듈은 개념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에 있냐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모듈로부터 객체를, 그러니까 실물을 생성하는 것을 파생을 한다고 하고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생해서 생겨난 것을 바로 그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현대자동차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라는 것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소나타라는 어떤 설계도와 소나타에 해당하는 설계도와 그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부품의 뭐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실제 소나타 자동차는 아니죠. 그다음 어떤 개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공장에서 소나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1번 소나타, 2번 소나타, 3번 소나타 해서 이제 소나타가 계속 만들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뭐 빨간 소나타, 파란 소나타, 뭐 은색 소나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런 소나타 한 대 한 대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설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들어낸 그것을 그 소나타를 모듈 소나타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자료는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